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미친 호가 여기까지만 인정해라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호가 때문에 말이 많죠. 10.15 대책 전후로 달라진 시장, 대책 이전에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호가가 상승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비싼 아파트 지역은 거래가 분명히 끊겼거든요. 10.15 대책 이전보다 거래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거래가 될 때마다 깜짝 놀랄 실거래가가 계속 등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매물 부족이죠. 한 기사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마다 매물 1만 건씩 뚝뚝, 서울 아파트 3만 건 증발. 자,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매물이 줄어들었냐? 토어제 때문에 새낀 매물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가격 형성은요, 매물 간의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새낀 매물, 입주가 안 되는 매물은 일반적인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오는 편이에요. 얘가 입주 가능한 매물도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게 좀 끌어내리는 효과를 좀 발휘를 시킵니다. 비교적인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현재 토어제 지역에서는 이게 안 일어나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 때문에 갈아타기 매물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투자자가 유입 못 시키는 건 이해가 됐는데, 대출 규제까지 가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도 부족고 이제 공급도 씨를 말리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특히 매물 부족이 심각한 곳이 15억에서 20억 아파트예요. 자, 일단은 이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9억에서 15억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서 이참에 팔아보자, 지긋지긋하게 안 오르는 우리 아파트 이래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갈아타려고 봤더니 공급자가 없어요. 왜? 4억 대출 규제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갈아타기가 어떻게 막혔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20억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출 2억 갖고 있어서 매도했더니 순자산 18억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봤더니 대출이 얼마까지 돼요? 4억까지 가능하죠? 최대 매수 가능 아파트가 21억입니다. 취득세에다가 인테리어 비용 뭐 이것저것 복비 떼면은 그 21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 20억 아파트 팔고 21억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아탈 때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면 갈아탈 이유, 실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어제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강화가 이런 갈아타기 매물 소진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집을 파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 파냐? 1조 2주택자가 팔고요. 또한 다주택자 중에서 이번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미리 팔려는 사람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팔려는 사람들은 은퇴 가구예요. 자, 우리 집 많이 올랐네. 이거 처분해서 애들 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나도 노후 자금으로 쓰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고가 아파트 보유, 지금까지 보유할 정도의 고령 가구면요, 어느 정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매물도 없겠다, 이거 팔아봤자 뭐 대안도 별로 없겠다, 그냥 움켜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엄청나요. 신공덕 삼성 레미안 보겠습니다. 10월 거래 마지막 거래가 19억 4,500인데 현재는 22억 7천. 상도 더샵 1차 전용 5구 타입 같은 경우는요, 1월 거래가 16억인데 현재 호가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중소규모 단지나 소형평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10억 후반대의 매물이 많은 이제 핵심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 보면요, 와, 이 가격이 맞아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 높은 호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사야 되는데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는 사람도 지금 다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10억에서 15억 아파트 보유자가 매도를 했어요. 자, 팔고 나서 계약금 받았는데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판 집이 계속 올라가서 야, 나도 서둘러 사야겠어 그래가지고 18억에서 20억 아파트 살려고 봤더니, 살려고 딱 연락을 했더니 계좌를 안 줘요.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가서 살려고 이제 계좌 주세요 그랬더니 한 3일만 기다려 달래요. 3일 뒤에 안 판다 그래요. 또 어떤 아파트는 산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즉시 호가를 1억을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한 사람, 갈아타기 사람 입장에서는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이라도 잡재해가지고 이 높은 호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 함부로 팔면 큰일 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괜히 매물이 적은 게 아니에요.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왜곡 상황, 굉장히 수요와 공급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갈아타기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기준에서 호가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될까요? 일단 11월에서 1월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은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살려는 단지 옆에 거래된 실거래까지도 다 고려를 하셔서 현재 호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요. 실거래가 차이가 몇천 단위로 크지 않다면 조정 시도 매수하시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5천 정도 올라간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 그럴 정도로 매물 부족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 이건 누가 봐도 뻥호가인데 너무 막 억 단위로 차이가 난다, 이런 쪽은 좀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특정 지역만 고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예 매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부른 게 값인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곳은 이제는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2021년 전고점 대비 너무 많이 급등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 4개 지역 이상을 매수 후보군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덜 오른 것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부동산 규제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미 많이 오른 곳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덜 오른 곳도 찾으면서 매수 후보군을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게 매도자한테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입지를 선택하고 세대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세대수는 황금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매물 부족 현상에서는 원래 보통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인기가 서서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좀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은 6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좀 충족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핵심지는 3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어느 정도 내가 갈아타기 계획이 생겼을 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처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시세라는 게 10년 내내 좋지는 않거든요. 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보통 갈아타기의 기회는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말씀드리고, 또한 고소득 가구분들은 이런 갈아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세대수의 작은 아파트에 있어 버린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한번 꺾여버리면은 또 그 꺾인 흐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세대수는 황금성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그럼 이대로 둘까요? 매물 부족 현상. 자,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양도세 관련된 폭탄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한 얘기가 6.27 대책 등은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다.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차입을 통해 더 큰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있는데 젊은 세대에게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게 수요자들이 비싼 집 못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지금 매물 부족,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보면은 자꾸 부동산을 통계로만 좀 보려고 그래요. 통계로만 보고 시장을 좀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매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총량 규제로 이제 막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 이 총량 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요, 대출 한도가 풀어져야 됩니다. 대출 한도가 풀어져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와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1년 전과 똑같은 금리예요. 1년 전에도 분명히 4.5% 금리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초고가 아파트부터 저가 아파트까지 전부 다 축대밭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가 아파트부터 고가 아파트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에 적용되는 15억 초과 아파트 가격대부터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15억에서 20억 아파트가 심한데요. 중소단지 소형 면적에서는 특히 핵심지는 매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하고 호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11월에서 1월 실거래가를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 단지까지 실거래가를 체크한 다음에 그 실거래가하고 근접하게 잡는 것을 중요한데 지금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낮게 사기는 불가능한 사실이고 그래도 몇천 정도 올라가는 건 따라가서 빨리 잡는 것,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을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반 지역은 600세대 이상, 핵심지는 300세대 이상을 선택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황금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